대덕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덕구 사랑하시죠? 네, 저도 사랑합니다. 저는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대전대학교가 대전 동구에 있는 거 아시죠? 제가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저녁에 밥과 술을 대덕구에서 30년 동안 먹었습니다. 얼마나 행동으로 사랑한 사람입니까? 네. 어쨌든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깨어있는 시민만이 행복한 지역을 둘 수 있다, 나를 둘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덕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와서 이제 경제도 좀 어렵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훌륭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동춘당 송중기 예학의 종작이고 살적 자본의 원조입니다. 그분이 그런 훌륭한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 회덕이라는 말, 우리 옛 지명이 회덕이죠. 회덕은 이 맹자에 보니까 군자는 회덕하고 소인배는 회리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군자는 덕을 베풀고 소인배는 이익을 추구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회덕의 시민들, 대덕구 시민들은 군자다. 군자는 바로 시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부총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7년도에 학습도시가 되고 나서 대한민국 최고의 학습도시로 상을 받은 도시가 바로 대덕구입니다. 그리고 배달 강자재를 처음 실시해서 전국에 확산이 됐고 세계까지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동체과장하는 지금 임창기 그 당시 담당자가 전국을 다니면서 유명 강사로 이름을 날렸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 대덕구가 평산도시에 관한 최우수 단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건강한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민주시민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치란 말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저 식당에서 보니까 옆자리에서 문재인, 박근혜만 얘기하다 보니까 한 분이 야, 정치 그만해, 잘못하면 살인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끼리 모여서 금기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정치하고 종교 얘기. 이거 참 잘못된 거예요. 정체기를 끊임없이 재현해야 됩니다. 네가 옳은가 내가 옳은데 살인하면 안 되죠. 또 폭력을 쓰면 안 되고, 말로 네가 알고 있는 진실과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서로 소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서로 입 다물고 있다 보니까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또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소통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를 여러분 혐오하시면은 그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질스러운 국회의원들에게 지배당하고 있죠? 동물국회, 식물국회, 얼마나 엉망입니까? 다 여러분이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을 정치교육이라고 하니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민주주의 체제를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바로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입니다. 민주 속에는 자유와 평등이 들어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싫어하긴 합니다만은 민주 속에는 자유와 평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추구할 가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개념을 보면요, 원래 시민의 개념은 로마 시대에는 여성과 노예를 제외한 어른들이 시민이었는데, 이제 1789년에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민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시민은 좀 어렵더라도 우리 지역의 문제, 나라의 문제 걱정하고 더 나은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분이 시민입니다. 서민은 눈앞의 이익뿐이 보지 못합니다. 저는 그 차이를 시민과 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은 누구를 말하는가? 앞에 포스터가 다 붙어있던데, 선한 사람 또는 권리와 준법을 하는 사람, 맞습니다. 대부분 제가 시민은 당신은 시민입니까? 물어보니까 네, 나는 민주시민입니다. 왜? 세금 잘 내고 선거에 잘 참여하니까, 투표를 잘 하니까. 뭐 그건 기본적인 거죠. 그거 말고도 우리는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태도를 가져야 민주시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광화문 촛불은 우리에게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우리 시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민주사회는 신뢰와 공평이 두 축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우리 사회가 대단히 신뢰가 무너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경제 성장률의 1%포인트 발목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거짓이고 부패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으면 1%포인트, 지금 우리나라 금년도 경제 성장률 추정이 2.6%인데요. 거기에 1%포인트 3.6%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정직이고 신뢰다. 공평한가? 많은 분들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OECD 지표를 보니까요, 여러 가지 악성 지표가 많습니다. 출산율, 빈곤율 뭐 다 나쁘죠. 특히 행복 지수가 11개 지수가 있는데요. 그 11개 지수 1등 하는 게 뭐냐? 교육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처럼 교육을 많이 받은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인적자원 개발 지수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꼴등이 뭐냐? 공동체 생활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남을 배려하지 않는 꼴찌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결코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행복과 또 정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학습을 하면 행복해진다는 게 또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공부하지 않는 민족, 바로 대한민국 민족들은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평생 학습을 통해서만이 행복이 보충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묻나요? 네. 자, 미국에서는 중산층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립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떳떳하게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것,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은 미안하지만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월급이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70급, 내금액 잔고는 1억 원. 저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중산층 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친박한 중산층 개념을 가지고 살아간 나라가 한국이다 하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가치 있는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더불어 함께 가는 세상이 필요한데, 아프리카 말에 오분투란 말이 있습니다. 네가 있어 내가 있고 우리가 있어 내가 있네. 저 발바닥에 하얀 이 흑인 학생들, 쟤들은 함께 사는 공동체 미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생활의 모델을 또 하나 찾으면 동물 중에 여러 동물들이 있습니다만, 남극에 사는 펭귄, 일명 황제 펭귄이라고 그러는데, 이 펭귄들은 눈보라 치는 추운 날 서로의 온도를 지키기 위해서, 체온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몸을 밀착해서 서로 체온을 유지합니다. 이때 바깥에 눈보라만 사면 죽어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밖에 있는 펭귄은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서 따뜻함을 유지했던 펭귄은 밖으로 나오는 역할 교대가 정확하게 시간을 따져보니까 3분의 1씩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계는 어떻습니까? 밖에서 눈보라만 놈은 평생 맞다가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만 밖에서 찬바람 맞고 죽어버리는 사회,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 이런 사람들 전부 밖에서 찬바람 맞아서 지켜주고 있는 거죠. 공동체 갑자기 이제 뜨는 이유는 이론적으로 보면은 개인주의와 자본주의 바탕을 둔 자본주의가 뭐 여러 가지 빈부의 격차라든지 비효를 낳고 있습니다. 또 집단주의 바탕을 뒀던 공산주의는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3의 길로 공동체주의가 나오는데, 이때 개인주의는 권리를 강조한다면 공동체주의는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집단주의는 의무를 강조하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산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불행을 가져왔다. 자본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소 행복을 가져왔다. 이제 공동체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강구하는 것이다. 물론 모두 행복은 좋겠지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래서 우리가 위험 사회로 지금 접어들고 있고 저성장 사회로 가는 마당에서 시민교육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복한 나라들 몇 개를 보면요, 부자 나라 덴마크, 중진국인 코스타리카, 가난한 나라 부탄 모두 시민들이 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덴마크만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이들은 행복 키워드가 자유, 안정, 평등, 신뢰, 이웃, 환경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이 나라가 150년 동안 오스트리아 침략을 받아서 시민 생활을 지냈습니다. 이제 한 40년 지냈죠. 그리고 나서 해방된 이후에 150년 동안 참 인생교육에 투자를 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아이들은 대학에 가기 1년 동안 애프터스쿨을 갑니다. 1년 동안 학교를 가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학교를 가서 자유롭게 공부하다가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빠르게 바쁘게 고등학교 졸업하자 대학 가는 것이 목표고, 그러다 보니 인생의 목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가족끼리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그 덴마크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걸 휴게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환경 변화를 제가 조금 짧게 얘기하면 글로벌 우리 차원에서는 4차 산업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 교육, 빅데이터 교육, 플랫폼 교육, 메이커 교육, 나노 디그리가 중시되고 있죠. 지금 저출산 문제 0.98 아닙니까? 고령화 가장 빠르게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30년 내에 없어질 군이 77개입니다. 3분의 1이 없어집니다. 1번이 어디냐? 영미영미했던 컬링의 도시 의성군, 2등이 고흥군, 3등이 군위군. 젊은 여성이 없는 지역들에 앞으로 없어지는 지방자치제들 심각하죠. 저출산 문제 공동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일본의 가고시마의 이센초 마을은 합계 출산율이 2.81, 일본 1.4니까 2배가 높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동네가 아이를 키워줍니다. 공동 육아를 해주기 때문에 마음 놓고 아이를 낳는 겁니다. 일본의 후쿠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70만 정도 있는데요. 일본 최고의 행복 도시입니다. 매년 순위에 오르는데 이 도시 의의는 풍부한 일자리, 충실한 육아죠. 오직 하나뿐인 기술 보유, 안경 이런 겁니다. 그리고 깊은 가족 간의 유대관계,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키워줍니다. 우리는 안 키우려고 서로 막 배째를 하고 있죠. 그런데 다 이렇게 요새 예쁜 내 딸인가 보니까 아주 배째고 있더만 보니까요. 네, 다 이렇게 키워줍니다, 손자를. 그리고 초중학생들은 학력과 체력이 1등입니다. 학력만이 아니라 체력도 1등입니다. 체덕지입니다, 원래 교육. 지덕체가 아니에요. 존 로크가 1984년에 쓴 교육론을 보면 먼저 예능과 건강을 지킨 다음에 덕성을 10배 더 기르고 공부는 대학 가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지식만 가득 머릿속에 들어있고 덕성이 없고 건강이 나쁘니까 오랫동안 버티지 못하는 것이다. 체덕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은 가족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바로 공동체가 회복되고 거기에서 행복한 마을을 만들 수 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주창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무척 강조한 다 하시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자치 분권을 확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있죠. 그동안 주민자치위원들은 지역의 유지들이 그저 개처럼 해왔는데 이제는 제대로 뽑아서 6시간 교육을 받고 그리고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우리 지역 문제를 풀어가는 주민자치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건 평생 학습을 통해서만이 보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월 8일 그래서 평생학습 플러스 주민자치라는 세미나를 가졌었죠. 자, 평생교육인 6대 영역이 있습니다. 인문교양, 문화예술, 직업교육, 그리고 이제 문해교육 등이 있는데 시민참여교육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걸 못 시켰어요. 이제 반성하고 우리 한평년이 시민교육에 앞장설 겁니다. 우리 대덕구 사무도시입니다. 백화점 없죠? 영화관 없죠? 시장님 지하철 타고 싶어요. 지하철 없죠? 대덕구에 대덕산업단지가 없습니다. 연구단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에 올라가면 대덕구 왔다 오면 이야 그 머리 좋은 동네에서 왔네 그러죠? 대덕 연구단지가 없어요. 그거 저 대덕구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인데 인구가 계속 감소해요. 그런데 대덕구는 4가지가 있습니다. 대청 500리길 제가 그때 개발을 해놨습니다. 연구원장 때. 그리고 계족산 황토길, 전국의 소위 걷기 매니아들 가고 싶은 곳 계족산 황토길. 우리만 안 갑니다. 언제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죽을 때까지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역사문화유산 동춘당 이런 거 있습니다. 배달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걸 바탕으로 대덕구가 좀 민주시민교육에 앞장서서 정말 멋진 건강하고 의식이 높은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